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어, 어, 2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합격을 너무 의식하지 말자, 성공을 너무 의식하지 말자,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꾸 고시를 공부를 해도 시험을 봐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외부 조건, 내가 조건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힘들게 공부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좋으면은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물론 그거는 맞죠. 그런데 현실이 그게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밖에 조건을 따지고 타다면은 영원히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외적인 조건, 환경 이런 거를 따지다가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할 때 이제 그런 외부 탓을, 환경 탓을 하지 않았다. 사람 탓도 안 하고 환경 탓도 안 했다. 그러면 결국은 나 자신에게 이제 관점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도대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 의문이 강렬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그러면 이렇게 꼬인 매듭이 많겠구나 라는 그 생각은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 30살 초기인가 그때 이제 뉴질랜드 갔을 때, 그때 이제 고시 공부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시 공부는 뭐 도서관에 이렇게 가보니까 어, 그때 뭐 뉴질랜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골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헛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공을 의식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을 의식하지 마라. 그 말에 내가 그 순간에 뭔가 의문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 합격을 너무 의식했구나.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혔구나. 음.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합격을 못한 게 내가 너무 의식을 했구나. 합격을 의식하고 살았다 이거죠. 마음에서 어떤 탄성이 저절로 우러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실패로 느낀 것이 합격을 너무 강하게 의식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다. 꼭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강박관념이 되어 합격에 장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에 대한 의지가 너무 불타면요, 자신까지도 불태워 버립니다. 그 강박관념의 초조하고 팍, 그게 뭔가에 쫓겨요. 사람이 쫓겨 버리면은 사람이 헛것도 보여주고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봐도 안 되겠구나,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초조하면 제가 볼 때는 100%안 됩니다. 초조하면 긴장을 너무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 후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초조해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떨어지고 그대로 시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제 폐허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1차 시험에 떨어진 후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 간 형의 권유로 그곳에서 이제 한 3개월 처음에 있었는데요. 그 빅토리아 유니버시티라고 빅토리아 대학교 웰링턴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교로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11월 중순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거기는 이제 여름입니다. 남반구니까. 처음에 가니까 도서관에 막 학생들로 북적북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들도 날씬하고 예쁘고 그렇게. 그래서 공부할 만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니고 전혀 생소한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좀 생기가 돌아요. 새로운 신선한 기분이 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쁜 아가씨 있으면 그 예쁜 아가씨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기억나는데 자꾸 물을 먹어요. 자꾸 생수병에 물을 먹는데 이게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세 병 먹고 이렇게 하길래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도대체 그 물 어디서
사오냐? 그러니까 아 그거 아니다. 토일렛 화장실 가서 물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물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수도에서 꼭지에서 나오는 그 수돗물을 먹으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웬일인가 했더니 그날 하루 종일 봐봐야 사람 한두 명 봤나요? 그것도 책을 반납하러 오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학기말 이제 시험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도서관에 가 있는 일주일 동안은 학기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학생들이 분배했는데 얘네들은 방학이 되면 다 자기 할 일 하러 떠난다. 아르바이트 할 사람 아르바이트로, 놀러 갈 사람 여행 갈 사람 여행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겨울방학이 되면은 도서관에서 자리 다툼하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 맡아주고 책 이렇게 책상에다 깔아가지고 그런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이게 너무 틀린 겁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우리들이 아이 고시 공부로만 하면 나는 대통령 뉴질랜드 대통령 할아버지도 하겠더라.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겠다. 이 사람들하고 공부 시합을 하면은 나는 충분히 이기겠더라 이거죠. 대통령 할아버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합격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열정을 공부했는데도 사람이 합격 못하면 폐인이 되고 자꾸 실패 인생에 낙오자 되고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기분이 나는 것인데 사람이 너무 설렁해 버리니까 공부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겠다는 그 생각을 놔버리고 이제 편안하게 즐긴 겁니다. 자연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아둥바둥 하면서 시험에 매달리는 않았다. 그 뒤로부터는 왜? 그 뉴질랜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니까 예전에는 피곤한 마음으로 피곤해도 억지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했죠. 12시간을 채워야 된다. 13시간을 채워야 된다. 막 이런 거에. 그리고 채우고 나오면 이제 도서관 내려가면서 어떻게 별을 보면서도 성취감에 뿌듯한 감정을 느끼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공부는 아니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그만큼 헛고생이 많았다. 이거죠. 많이 한다 해가지고 머리가 다 저장이 되고 오랫동안 유지되면야 좋은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쪽은 처리하는 CPU 속도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하드가 아무리 강하게 인풋을 줘봐야 과부하만 걸리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잡담할 시간은 있어도 막상 운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웠게 생각된다 이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범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실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어떻게 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경험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리에만 죽치고 앉아 있어야 공부가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지지부진하면 아무 망설임 없이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수영장 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저는 주로 운동을 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확실히 생기가 다시 돌죠. 왜냐하면 몸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요일에도 잠으로만 하루를 버는 다른 많은 수험생보다는 체력적으로 월등하게 되었고 공부 때문에 짜증나는 일도 줄어들었다. 몸이 건강에 체력이 딸리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복 있는 사람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자. 나의 경우, 저의 경우는 판소리를 무척 배우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멋대로 이 한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풀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판소리 학원이라고 있거든요. 항시 집을 가는 도중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판소리 한번 배워봤으면.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또 배우려면 레슨비를 줘야 되는데 그 레슨비를 줄 만한 그것이 아니고 또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음만 접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결국은 이제 연수원 다니면서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 학원을. 그러면서 이제 사철가, 망사가, 그 다음에 흥부가 이거 세 곡을 배웠습니다. 속성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공직 생활에서 많이 써먹었는데 이제 가르쳐 주는 분이 항시 완창하지 마라. 왜? 실력이 탄로나니까. 두 번째. 그리고 술자리에서만 불러라. 왜? 못 불러도 잘 부른 것처럼 보니까. 세 번째, 남이 취해 있을 때 불러라. 그렇게 하면은 더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철가를 보더라도 법문 찾아왔건만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이제 청춘이건을 오날백발 한심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백발이 옵니다. 백발. 그러니까 한심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것이 내면에서 우러난다 이거죠. 그러면 만일 공부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길게 봐서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꼭 취미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생활의 활기도 있고 공부도 더 잘 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시험 때문에 취미 생활을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를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고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취미 생활을 충분히 즐기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자님도 항상 애학을 중요시했다 이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유 이게 참 중요하다. 인생 살면서 합격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공도 그런 것이고 다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화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